지금 책에서 보면 6요소를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여기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하죠,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니까. 사실 지지, 저항, 추세, 패턴, 테마, 지수 보는 법, 이런 거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의 영역이고요. 일봉을 볼 줄 알고, 봉을 해석할 줄 알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개념을 보고, 그리고 이것만 알면 거래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이건 뭐냐면, 황소가 들어오는 종목, 곰이 들어오는 종목을 내가 사거나 파는 거예요, 장중에. 사거나 파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이거는 좀 천천히 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를 좀 가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까지가 있어요. 뭐, 보존 파워텍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급등하는 어떤 종목이 있다. 내가 급등 종목 A라는 종목을 이제 매수하려고 오늘 타겟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딱 정했어요. 이 종목을요. 이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 ELK를 또 예를 들었지만, 또 일반적인 장에서는요, 5일 동평에서 타고 올라가는 종목, 급등하는 종목 빼놓고요. 그런 종목이 만약에 19,000원에 어제 끝났다. 19,000원에 끝났다. 일단 여기서 그냥 간단히 뭐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요거 할게요, 가격을. 내가 만약에 12,500원에 어떤 주식을 샀어요. 내가 데이트레이더인데요. 12,500원에 주식을 샀는데 이게 움직이다가 넘어가서 13,150원에 끝났어요. 난 데이트레이더지만 얘는 스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스윙이 뭐죠? 이만큼 수익 난 주식을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식 보유 기간을 더 연장해서 가져가는 것. 이게 수익의 정의죠. 이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12,900원 또는 13,000원으로 끝났다. 얘는 수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13,000원을 넘겼던 얘는 내일 미국 시장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좀 밀린다 하더라도 얘는 다음날 13,000원 아래에 가지 않아요. 나는 얘는 12,500원에 사서 13,000원 위에서 팔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죠, 이렇게. 그럼 이 못 보고 12,500원에 도로 팔거나 손실 날 수 있어요, 얘는요. 손실 날 수 있어요. 일정한 라운드 피어 가격 위로 끝나느냐, 그 아래에서 끝나느냐. 얘에 따라서 홀딩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합니다. 이해하시죠? 이 주식을 더 가져갈 거냐 말 거냐는 애매하게 12,500원에 샀는데 12,700원에 끝났는데 이걸 가져가면 안 된다. 이거 내일 마이너스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위로 넘어갔을 때 얘를 홀딩 한다는 거죠. 스윙은 그렇게 합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요. 13,150원에 끝났다. 13,150원에 끝났다. 근데 13,150원에 끝난 당일날 이게 추사적으로 오르다가 조정 보이고 아래 꼬리 달리고 아직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뭐 거의 똑같아요. 주식이 움직이는 게. 특별히 뭐 공시간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흐름에 의해서 가면은 13,150원이면 다음날 얼마에 시작을 했죠, 선생님? 얼마에 시작할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난 거면? 지수는 그냥 약보합으로이다. 예? 그냥 13,100원이나 13,000 뭐 제가 생각하는 13,100원 시작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근처에서 그냥. 지수가 그냥 1% 이내에 있으면 0.5%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이 특별하게 없다면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딱 시작을 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딱 시작 후에 어떻게 움직이죠? 13,200원 갑니다. 13,200원. 그 다음에 그냥 안 가고 내려오죠. 왜요?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제 산 사람들도 있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서 13,000원을 다시 깨지 않기 때문에 스윙을 하는 거거든요. 13,000원이나 라운드 피어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뭐 그 순간에 좀 내려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얘가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면 산다고 한다면 13,000원 가격의 전후에서 살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후에서 그 가격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격에서 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1차 사고 또 사고
시가 돌파할 때 또 사고.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서 샀어요. 선주를 사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가를 돌파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양봉이라는 거죠. 아래 꼬리 달고요. 그렇게 해놓고 쭉 가요. 이렇게. 기분 좋죠. 일단 해피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얘가 한 3%에서 4% 떴다. 그럼 쭉 빠질까요? 안 내려옵니다. 얘는 안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잘 보시면 이렇게 떠놓고 이렇게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중 내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가 언제 움직여요? 다시? 오후 2시 넘어야지 다시 움직여요. 오후 2시 넘어야지. 이 중간에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지만 나중에 된다고요. 제가 사실 이걸 갖고 있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여기 보세요. 아침에 싹 떴다가 딱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요. 올랐지만 쫓아가면 안 돼요. 장중에는 있어요. 빠졌지만 이 바운더리 내에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바운더리 내에 있다니까요. 그러다 결국은 갈 놈이면 오후에 다시 간다고요. 오후에. 빠질 놈이면 오후에 다시 빠지고. 이 분봉입니다. 이 분봉. 이렇게 움직인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서 흰색 어디다 갔죠? 오후 2시 넘어서 그림을 여기다 시작하니까 너무 위에가 없네. 오후 2시 넘어 얘 박스권으로 이렇게 있다가 오후에 가서 이렇게 뜨는 애가 있어요. 이걸 1번 유형이라고 제가 합니다. 1번 유형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1번 유형은 봉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떤 봉을 생긴 겁니다. 시작을 해서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리고 위로 올려서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건 우리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걸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 이렇게 생긴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서 이렇게 생긴 거 나 사야지 하는 게 아니고, 일봉을 보면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래하면 나는 이런 것만 사는 거예요. 얘는 매수의 기회가 언제 있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은? 여기서 한 번 있고요. 여기서 한 번 있고 또 언제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요. 설령 아침에 못 샀다. 나 이거 정말 사고 싶어. 그럼 여기 사야 된다고요. 제가 한 번을 이걸 사드렸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월요일날 이걸 사드렸는데 이거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샀어요. 근데 이분이 신용 한도가 꽉 차가지고 이 신용이 되는 주식이더라고요. 신용 한도가 차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신용을 또 본사에 막 요청을 했어요. 사달래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사겠다. 마지막에. 그래서 다 계속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들어갈 때. 이 가운데 사지 않고요.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뭐 방송을 했던 뭐든 했던 이 종목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추천을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딱 이만큼 올라가 벌써 양봉 난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때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추천을 했는데 아침에 안 산 그분은 어떨 것 같아요? 1시간 한 번씩 전화합니다. 빨리 사달라고. 그래서 사달라고요.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해요. 2시까지 안 삽니다. 2시까지 안 삽니다. 이 중간에 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1번의 유형이에요. 그런데 자, 아침에 내가 샀어요. 샀는데 기분 좋았어요. 그랬다가 오후까지 쭉 있는데 계속 이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샀다가 이거 왜냐면 잘못하면 물리잖아요. 언제 물어있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얘가 오후 들어가서 밀리기 시작을 해요. 중간에 밀리는 거는 일정 정도까지 그냥 참습니다. 근데 오후에 이렇게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가가 여기인데 시가 근처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번 유형을 얘기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내려가서 시가 아래로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똑같은 2번이지만 어떻게 생기는 것이 이 위에 있는 2번은 뭐예요?
아래 꼬리도 있고 윗꼬리도 있고 이런 거예요. 얘는요. 2번은요. 똑같지만 봉 크기 똑같지만 아래 꼬리도 있고 윗꼬리도 있는 음봉입니다. 얘는요. 이렇게 생기는 2번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내가 샀다.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기준은 뭘까요? 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도지형은 거래량으로 판단한다고요. 이날 거래량이 급증했어. 그러면 이제 상투입니다. 뜬 종목이기 때문에 팔아야 돼요. 30% 팔던 50% 팔던 일단 위험거래를 해놔야 된다고요. 근데 거래량이 없어. 그럼 괜찮아요. 수익거래 하는 사람이고요. 데이트레이더야. 제가 데이트레이더야. 내가 샀는데 여기서 이렇게 샀는데 쭉 갔다 기분 좋다가 실망스럽게도 내려갔어요. 요렇게 끝났어. 요렇게 끝났어. 어떻게 할까요? 데이트레이더는요? 팔죠. 이건 팔면 데이트레이더는 팔아야 됩니다. 왜요? 요렇게 생겼으면 내일 또 기회줘요. 얘는 또 있습니다. 또 살 수 있어요. 오늘 가격보다 더 아래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요렇게 후장에 이렇게 밀린 놈이 다음날 확 떠가지고 확 뜨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요. 그 데이트레이더들은 팝니다. 이런 경우에. 근데 그냥 홀딩하는 스윙 거래자들, 일반 거래자의 입장에서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올라갔다가 더 올라가는 경우 또는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내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아침부터 내리겠죠. 월요일 날 뭐 개파락할 수도 있고 13,150원이면 얘는 한 얼마쯤 시작할까요? 한 12,000 한 뭐 400원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12,000 한 400원이나 500원. 시작이 급락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시작을 해서 또 내리겠죠. 시장이 반등을 급격하게 주면야 곧바로 따라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밑에서 이러고 있겠죠. 밑에서 얘가 하루 종일 그러면 개념은 뭐냐면 제가 내일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한번 월요일날 적극적으로 거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져가지고 약간 오해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빠져갖고요. 한 1%만 빠지면 진짜 아침에 그냥 팍 들어갈까 했는데 뭐 2% 이상 빠져버리니까 그래도 저는 진입을 했다고 생각해요. 공격적 성향이죠, 사실. 아침에 빠지면 여기서 전 들어갈 거라 생각해요. 똑같은 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매매를 똑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요. 그런데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시장 불안하잖아요. 지금 불안한데 나는 그냥 아침 매매 안 할 거야. 아침 매매 안 할 거야. 그러면 얘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내일.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지수하고 같이 봐야죠. 뭐 본다 그랬습니까? 지수에서는? 지수 연동을 할 경우에는 1번. 선물 5분. 선물의 중기 추세는 몇 분 보는 건지 아세요? 30분 봉으로 봅니다. 30분 봉이요. 30분 봉으로. 선물 5분 봉. 그리고 주체별 동향. 황소와 곰이 어떻게 하는지. 주체별 동향. 그리고 해외 지수. 그리고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선물도 있지만 미결제 약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보면서 이걸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터닝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하튼 이게 지수와 연동된 종목이든 그냥 종목이든 간에 일반적인 장이라고 또 생각을 할게요. 일반적인 장이라고 표현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요. 지수가 급등하거나 급락해가지고 불안하다 그러면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게 좋죠. 정말 선수가 아닌 이상 그냥 그날 좀 참아야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장에서 기다려서 하든지 아니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참으시라고요. 중간에 얘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요.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똑같이. 중간에는 안 돼요. 중간은요.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돼서 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후에 돼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가는 애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제 이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ELK도 그랬고, 개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이랬습니다. 어제. 거의 대부분. 얘도 똑같이 3번의 유형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가 아래에서 끝나는 경우, 여기서 끝나는 경우, 시가를 돌파해서 끝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 3번은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 복잡하니까요. 시가 위로 끝났다는 얘기는 아래 꼬리가 길게 단 이런 거예요. 시가 위에서 끝났다는 거 참 죄송합니다. 반대로 시가 아래 끝났다는 얘기는 여하튼 아래 꼬리는 달았지만 음봉입니다. 음봉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사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는 산 상태고, 이거는 매수 신호가 없잖아요. 아직 사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지금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가 있는데 3번의 경우에 살까요 말까요? 오후에? 일반적인 시장에서 사는 게 정석입니다. 이건요. 아래 꼬리를 달고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건 사는 게 정석입니다. 이때 시장도 같이 이렇게 생기면 베스트입니다. 월요일날 이런 일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월요일날 만일 시장이 만일 이런 꼬리를 달아주면은 우리 시장은 미국과 상관없이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 충격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준율 인상했죠. 팍 빠졌다 올랐죠. 그 다음에 신규 대출 규제한다 그랬죠. 팍 빠졌다 올랐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상업은행 고유계정 주식투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팍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았죠. 지금 왕창 빠졌잖아요. 금요일날이요. 또 이런다. 굉장히 센 겁니다.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이걸 찾아서 거래해야 돼요. 이걸. 시장과 종목에서 이렇게 생긴 종목을 찾아서 거래해야 됩니다. 얘는 매수 신호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그리고 시가 돌파할 때. 얘는 3번 됩니다. 이게 3번의 케이스예요. 3번의 케이스요. 4번의 케이스는 뭘 것 같아요? 여기서 무너진다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밑꼬리가 요만큼 있고 아래로 왕창 빠진 겁니다. 그렇죠. 얘는 팔아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세놓고요. 저는 이 네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에 거래하지 않아요. 네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는 거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점의 그 실적을 보면 맨날 하는 얘기지만 아침에 딱 시작해서 30분 지나면 우리 여의도 지점이 우리 증권사는 1, 2부터 막 순서를 막 세워요. 지점도 세우고 직원도 세우고 우리가 맨날 상위에 있어요. 우리 아침에 거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점은. 아침에 거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처음에 2등, 3등 하다가 계속 내려가요. 막 밑으로. 계속 내려가. 잘 보면요. 계속 내려가다가 막 15등 막 이렇게 내려가. 우리가 45개 지점이거든요. 이렇게 막 내려가요. 그러다 오후 되면은 또 한 5등, 4등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오후 되면. 거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고, 우리 애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하고. 다시 또. 일반적으로 이 개념을 보면서 정리를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강세시장, 그리고 강세 종목, 강세시장, 강세 종목에서는 여기서 거래할까요? 저기서 거래할까요? 여기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타이밍을 놓쳐요. 이미 다 올라가 버립니다. 다 종목들이. 아침에 딱 찍고 올라가 버려요. 이때 얼마나 집중을 위해서 거래하느냐가 수익률에 달려 있습니다. 상한가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상한가가 똑같이 점상한가인데 상한가가 아침에 이러고 상한가 가네랑 왔다가 이러고 상한가 가네랑 이렇게 있다가 계속 있다가 오후에 들어가서 이러고 상한가 가네랑 전부 다 다르죠? 이거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센 거예요.
남들은 못 잡게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센 종목입니다. 결국 아침에 떨어졌다가 가는 애들도 있죠. 어영부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침에 빠른 시간에 빠졌다가 가는 게 더 센 거예요. 다시 또 여기까지 그러면 거꾸로 내려오면 강세 시장의 강세 종목은 우리한테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아침에 거래를 해야 됩니다. 얘들은 아침에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월요일 날처럼 시장이 불안해요. 약세 시장일 거라고 판단을 해, 그날. 또는 약세 종목이에요. 약세 종목이에요. 얘네들은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확인을. 확인을 하고 시장이 터닝을 하고 종목이 터닝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오후에 팔겠다는 겁니다. 오후에.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는 방법만 계속 얘기하냐면 데이 트레이딩이니까. 지금 데이 트레이딩 강좌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수익의 개념으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시면서 사는 건 똑같이 여기 사겠지만 파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에 탁 뜰 때 팔아요? 수익의 개념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은 매도는 항상 오후에 그냥 판단하면 돼요. 오후에 있다가. 오후에 이렇게 가주면 홀딩하는 거고 이렇게 가면 4번은 파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거래량의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얘는 당연히 홀딩인 거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면 지금 매수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매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여기서 샀을 경우에 매도는 어떻게 한다? 저런 경우가 나오면 이번 경우가 나오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아야 된다. 근데 너무 지저분하죠? 아침에 시작을 해서 이게 시가라 그러죠 참. 시작을 해서 떨어져서 내가 샀어요. 매수했습니다. 또 샀어요. 또 샀어요. 여기 갔어요. 그래 놓고 얘가 밀렸어요. 이렇게 밀렸습니다. 밀려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좀 밀리기도 하고 이래요. 이거는 시간이 짧을수록 용서합니다. 용서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얘는 기다려줘요. 얘는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얘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10시 넘어서 오후에 얘를 떼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얘는요. 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아침에 매매 공방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는 나는 오늘 뜰 거야. 나는 오늘 빠질 거야. 라는 황소와 곰의 싸움이에요. 아침에 황소와 곰이 싸웠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황소가 이긴 거죠. 그쵸? 황소가 이겼는데 오후 들어가서 이긴 놈이 밀렸어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황소 지들이 팔아먹거나 더 센 곰이 나온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황소를 쫓아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오후에 뜨거나 빠지는다는 얘기는 난 내일 뜰 거야. 난 내일 빠질 거야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난 뜰 거야라고 얘기하는 1번과 같은 유형, 3번과 같은 유형은 그래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난 내일 뜰 거야라는 황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후에. 근데 오후에 빠진다는 얘기는 이제 황소들이 팔았거나 곰이 나타나서 난 내일 밀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4번처럼 이렇게 밀리는 경우는 이거는 공격적 매도가 나온 겁니다. 매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발생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매도를 해줘야 돼요. 결국 데이 트레이더들은 강한 종목은 여기서 거래하고 소위 이걸 종가 매매라고 해요. 여기서 거래를 하는 걸요. 약한 종목은 여기서 거래를 하되 매수는 지금 계속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시죠. 근데 매도는 아침에 사는 경우에는 중간에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중간에 떨어지면. 아침에는 괜찮지만 중간에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오후에 산 경우에는 이대로 그냥 끝나면 내일 팔면 돼요. 내일 팔면 돼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밀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역시 그날 정리하고 다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다음날은 반드시 매도이니까. 추세는 할 필요 없고요. 지지와 저항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은요. 왜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으면 여기를 돌파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의미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돌파예죠. 돌파.
저항선을 돌파하는 거죠. 저항선을 돌파하는 거죠. 또 만약 여기서 깨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요런 상황은 올라가는 상황이고 요런 상황은 내려가는 상황은 밑으로 하향 돌파.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는 거죠. 하향 돌파할 때, 상향 돌파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거래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사실 실전 거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침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시작을 해서 툭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얘를 돌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있을까 없을까? 이런 차이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먼저 일봉,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일봉을 말씀드릴게요. 일봉에서요.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요. 이렇다. 지금 현재 여기에요. 여기. 얘를 돌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돌파하면 신고가야. 이거 돌파하면 이제 이 종목은 많이 갈 수 있어. 삼성전기가 10만 5천 원 정도 돌파하면 많이 갈 수 있겠죠. 의미 있는 가격을 돌파하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 많이. 이런 가격이 맞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돌파의 상황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얼마로 할까요? 이게 뭐 27,000원이 중요한 가격이다.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요즘에 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내고 막 날아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특히 신규 종목에. 그리고 특히 기술주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돌파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부지런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양봉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여기에 와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음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그냥 도지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도지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올라올 때 거래량을 이렇게 실린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도지형으로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다 돌파한다고 보고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그냥 천천히 거래하는 대형주를 갖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분할해서 삽니다. 사실 분할해서 여기서 사고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1000주 살 거면 200주, 100주, 200주 이렇게 사고 돌파하면 따라서 500주 사요. 그래야지만 평균 단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사거든요. 근데 오늘 교육의 내용의 핵심에서는 그렇게 사면 안 되겠죠. 언제요? 이게 양봉이 여기서 이날 돌파하면서 이렇게 양봉이 쭉 생기는 날 그냥 사는 거죠. 이것을 따라서요. 그날 그냥 따라서 사서 이날 이대로만 끝나면 되는 겁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만. 근데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그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종목은요, 사실은 매일 요걸 시도하는 거예요. 매일 요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간 종목은 우리한테 손실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건 도지형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손실을 주지 않아요. 매일 이걸 시도를 해요. 오늘 시도하고 내일 시도하고 모레 시도하고. 근데 그날 딱 맞았다. 그래서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얘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렇게 여기 잠시 멈춰 있는 것. 이때 전제 조건이 거래량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권까지 잘 달려와서 여기서 거래량 없이 있는 것은 이제 쉰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마지막 베이스 캠프를 쳤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데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똑같이 보면 이런 거예요. 27,600원이 장중에 뭐 왔다 갔다 어떻든 간에 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지금 가면은 이제 중요합니다. 얘가 그냥 거래량이 생기면서 팍팍팍 그렇게 올라요. 쭉 오른다고요. 이상하게 여기 가서 더 못 오르고 있어요. 못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호가를 잘 봐야 됩니다. 매도 호가를. 못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올라갔다 이러고 있어요. 이때 첫 번째 전제 조건. 매도 호가 잔량이 있고 매수 호가 잔량이 있는데 뭐가 더 많아야 돼요? 매도가 훨씬 많아야 됩니다. 매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쪽이 많으면 많을수록 돌파합니다. 극단적으로 매도 호가 잔량, 그런 경우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매도 호가에 예를 들어서 5만 주, 3만 주, 5만 주,
4만 주, 뭐, 삼성중공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죠. 호가 전략이요. 그 위에 라운드 피겨 가격에 그러면 10만 주 매도가 있어요. 근데 매수가 5천 주, 7천 주, 만 주, 5천 주 이렇게 있어요. 이거 극단적으로 많잖아요, 얘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 거래를 할 때 이미 나와 있는 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회복돼서는 안 돼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잔량을 이미 대놓은 거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냥 오늘 팔 기관 외국인, 오늘 살 기관 외국인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을 실제로 움직이는 황소나 곰은 대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호가 잔량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 호가 잔량을 사지, 일단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매도 호가가 현저히 많잖아요. 매수 호가는 현저히 작고. 근데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신규 매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숨은 매수. 숨어있는 매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빠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한 번에 쭉 빠지면 그냥 쭉 내려갈 텐데, 그렇게 안 팔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도 호가 잔량이 많지만, 눈으로 볼 때는, 막상 얘가 여기서 탁 치고 올라갈 때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몇 초도 안 돼서 다 가져갑니다, 이거. 몇 초도 안 돼서 다 가져가요. 근데 요 잔량 이것뿐이 없었는데, 이 새끼들 뭐 웃긴 놈들이다. 왜?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 진짜 황소는 여기에 미리 내놓지 않기 때문에. 얘하고 같은 거예요. 얘하고. 여기서 가만히, 거래량 없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장중에도 요 가격 돌파하면 난 사야지? 라고 하는 순간에 여기서 멈춰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호가 잔량이, 매도 호가 잔량이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돌파하려는 매도 호가 잔량 있죠. 매도 호가에 잔량이 만약 비정상으로 많다. 이건 돌파한다고요. 즉, 뭐 100만 주가 있어. 그럼 그걸 가져가 버립니다, 그냥. 한 번에 얼마나 좋아요? 한 번에 물량 매집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딱 받아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죠. 여기서. 매도호가, 매수호가 잔량. 그리고 돌파하려는 가격에 임박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거래량이, 아까 얘기했던 멈춤이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체결의 멈춤이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쉬는 거죠, 거기서요. 쉬는 거죠. 얘는 돌파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걔 선수들이 이렇게 거래하는 걸 보면은, 이걸 아는 거예요. 얘는 돌파하는 놈이야. 그래서, 이거 삽니다, 이렇게. 사요. 돌파할 때 탁 따라 사요. 그래서, 밀려서, 얘는 여기서 샀기 때문에 여기서 팔 수 있는 거예요. 밀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때 호가 잔량이 훨씬 많은 거. 이런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밀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돌파할 때.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돌파할 때 유형을 말씀을 드릴게요. 돌파의 유형. 항상 벌써 뭐 그냥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가서 일직선으로 가지는 않겠죠. 등락을 보이면서 가서 여기까지 가서 이제 돌파하면 신고가예요. 장중도 똑같습니다. 또는 일간으로 일봉으로 오면 일간이고 분봉으로 오면 장중이에요. 이 돌파하려는 가격, 이 가격권을 가서 어떤 놈은 이렇게 돌파해서 왕창 갔다가 여기서 찔끔찔끔 밀리고 더 가고 어떤 애는 돌파해서 꼭 여기까지 오죠. 돌파가격까지. 소위 N자형으로 가는 거죠. N자형. 눌림목을 주고. 그리고 어떤 거는 다시 내려와요. 제일 힘든 거죠. 데이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여기서 샀으면 이거 손절해야 되는 기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쉽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는 놈. 또 이제 아웃되는 놈.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그래서 아웃되는 놈. 이렇게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장중에도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지 않는 다른 유형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뭐요? 이렇게 가는 놈, 이렇게 가는 놈, 장중에 이렇게 가는 놈 많죠. 근데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대응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강한 종목들 내가 보니까 이렇게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돌파도 그냥 유형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원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래서 이 안에서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정의를 지금 내려보면 됩니다. 1번 유형은 이런 만약에 주식이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만 움직이면 주식이 굉장히 쉽죠. 시고가 날 때, 종고점 돌파할 때 무조건 따라 사면 되니까. 지금 시장이 약하지만 신고가 나는 종목을 따라 사는 경우에 수익이 다 납니다. 이렇게 많이 가요. 지금 시장이요. 근데 시장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1번의 유형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세 시장에. 시장이 강세일 때.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초강세일 때. 시장이 강세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돌파할 때. 시장이 약세인데 이렇게 따라 사면 어떻게 돼요? 맨날 깨집니다. 맨날. 시장이 강세일 때 어떤 종목을요? 주도 종목을, 강한 종목을 그리고 돌파 가격에 대량 체결이 있는 경우에는 밑으로 안 밀리고 그냥 쭉 떠버린다고요. 한동안 있죠. 한동안 주식을 사면, 돌파할 때 사면은,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걸 다 사라고 강의했었어요. 근데 한동안 제가 2000년도 2001년도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샀다면 다 깨져. 항상 맨날 이래요. 2001년도에는 맨날 이러고, 이거 돌파할 때 샀다면 여기서 사면은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자 한동안 그랬었어요. 근데 또 시장 환경에 적응을 했어야 되는데 저걸 또 못한 게, 한화, 삼성테크는 이런 종목들이 딱 치고 할 때, 이거 다 눌림목으면 사야지. 그 뒤에 끝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내려오지 않은 경우가. 그게 2004년에서 2007년 또 오르는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1번과 같은 경우에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코스닥의 테마나 그리고 IT 관련 소형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 이렇게 움직이는 장에서는 신고가 돌파할 때 그냥 사자는 거죠.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 참 운이 좋았던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윌리엄 오닐은 제가 보니까 그 미국도 계속 천 아래 있다가 1983년도에 천을 돌파했습니다. 1983년도에 이게 천이라면 천을 돌파해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2600은 3000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폭락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만까지 가죠. 만까지. 근데 윌리엄 오닐은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이 사람은 신고가 난 종목은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한 거죠. 신고가 난 종목은. 근데 시장이 여기서 더 가는 시장이 신고가 나는 장이면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를 해야 돼요. 장중에도, 일간으로도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장이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왜 아침에 체크리스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시장이 강한 장이냐, 약한 장이냐, 보합장이냐, 테마장이냐. 그 시장에 따라서 이거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장에, 강세장이 아닌 일반적인 장은 2번이나 3번의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2번이 제일 많죠. 2번이 이론으로 우리가 항상 N자형 눌림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단 매수하는 방법은 여러분께 이미 다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여기. 어떻게 매수하면 돼요? 떨어지는 동안 거래량이 거래량 감소했다가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걸 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보면서. 거래량이 그게 여기가 됐던 간에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사고 그냥 가만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사서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서 돌파하는 걸 보고 따라 사면 이렇게 물리잖아요. 요즘 장중에
코스닥 종목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팍 뜨는 종목이 있습니다. 팍 뜨는 종목이 있어서 팍 들어와서 쫓아사죠. 거의 95% 이상은 물리죠. 예, 이거 물립니다, 이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나마 소위 가치가 되어 있고 시장 테마가 되어 있는 종목은 더 가거나 여기서 끝나요. 잡주는 밑으로 갑니다. 잡주들은 밑으로 가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이게 팍 뜰 때 쫓아가서 이렇게 물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잡주, 부질주, 우량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표현을. 그래서 이렇게 팍 뜨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잡으려고 하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있죠. 우리 눈에는 마켓 보드는 뭐든 뭘 보든 간에 우리 눈에는 팍 뜰 때 눈에 띕니다. 종목이 항상.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제가 재매매하는 게 아니고 고객분들을 거래를 해주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막 전화가 와요. 점장님 이거 어때요? 이거 사면 어때요? 점장님 이거 사면 어때요? 그런 통화를 받는 거에 10통화에 10번에 9번은 막 뜨고 있는 거 막 있죠. 플러스 5%, 7%, 8% 나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정말 난감합니다. 사자고 하기도 그렇고 좀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하기도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걔네들이 조금 있다가 다시 그냥 확 떠버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그 떠버리면 원망 듣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떠서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고 싶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안 깨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올라가면 그래도 내려오기만 해봐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봉입니다. 장중에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생겼어요. 장중에 분봉을 뭐로 볼까요? 아무튼 장중에 그러고 나서 이게 막 떨어져요. 얘가 이때 이게 올라갈 때 거래가 팍 실려있겠죠. 분봉으로 보면요. 떨어지는 동안 이렇게 거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떨어지는 동안 거래가 실제로 분봉을 보면 이렇게 거래가 없이 떨어진다고요. 얘를 사면 돼요. 근데 보면은 올라갈 때 이러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막 계속 거래가 많잖아요. 이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이 눌림목의 거래를 하려면은 이게 공격적 성향이 아니라면 이건 안 된다고요. 거래가 없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 위주로 거래를 했을 때 비교적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여기서 잡는 거는 이 경우 빼놓고는 무조건 일단 눌림목에서 사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매수 2원칙을 말씀드렸듯이 눌림목 주고 여기서 지지하고 가고 또 여기서 가던 여하튼 간에 갈 놈과 못 갈 놈의 차이점은 뭘 것 같아요? 더 가는 놈과 못 가는 놈의 차이점은 이전의 상승에서 결정지어진다고요. 이전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은 밀리는 폭이 작게 간다고요. 밀리는 폭이. 근데 이 전의 상승이 이렇게 강하게 가지 않고 좀 완만하게 그냥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올라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그냥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올라오는 동에 삼성이 샀어, 한국이 샀어, 신영이 샀어. 얘랑 키움이 산 거랑은 100% 다르죠. 이러죠. 키움이 샀어, 올라오는 동안. 그럼 이건 분명히 단기거래자는 말이죠. 그렇다면 올라가서 다시 꺾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팔아야 되죠. 그렇죠? 이건 다 아시죠? 이건 헤드 앤 숄더입니다.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예요.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사는 경우는 굉장히 좋지만 이거는 이러한 조건이 맞았을 때만 사고 이런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기서 사겠다라고 기다리자는 거죠. 여기서 사겠다고. 이것을 장중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너무 뭐 가르쳐주는 게 너무 복잡하다. 나 이거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나는 센 놈을, 제일 센 놈을 여기서 사서 이렇게 가는 놈. 이런 게 많아요. 장중에 이런 종목이 많아요. 난 얘만 사겠다. 또는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놈만 찾아요. 종목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놈만 찾아서 다음날 얘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요. 얘는 아침에 저점을 찍고 굉장히 셌던 종목이잖아요. 걔를 똑같이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침에. 요것만 나는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장중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장중에 똑같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지금 같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 이런 종목을 사면 센 종목을 쫓아서 추종해서 매수하면서 강한 것만 계속 사게 됩니다. 강한 것만. 강한 종목만 쫓아다니면은 그러면 사실 시장이 굉장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사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래하는 것이 굉장히 일단 그 위험의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측면에 있죠. 약한 걸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약세 종목을 거래했던 사람 예전에 예전에 우리 그 하한가 매매 막 이런 거 가르쳐 드리고 그랬잖아요. 약세 종목. 대부분 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한 명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최모, 버티기, 걔 지금 살아남아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잘해요. 근데 깡통 아니면 1등이에요. 깡통 아니면 1등. 근데 그나마 걔가 버틸 수 있는 건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금의 여력, 자금 운용 시간의 한계 이런 게 중요해요. 좀 너무 피상적으로 얘기했나요? 깡통이 나도 할 돈이 있어. 뒷배경이 있는 애들이랑 난 이거 깨지면 안 돼라고 하는 거랑 엄청나게 달라요. 얘가 3천만 원 하는데 깡통이 나버렸지만 다음에 복구하면 돼. 먹고 살 건 있어. 뭐 이런 애랑 나 이거 깨지면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달라요. 이게 깨지면 끝이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 종목 위주로 하는 것이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일 강한 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권사 직원이지만 증권사 직원들이 약정도 많이 하고 거래 실적도 좋고 수익도 내는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예요. 얼마나 강한 종목을 잘 찾아낼 수 있느냐의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시황에 의해서 대형주를 가지고 베팅을 해서 한 번씩 거래하는 거 있죠. 그걸 꼭 한번 해보세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수십억을 가지고 50억 이상을 가지고 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한 종목을 가지고. 시황에 의한 대형주를 거래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시황을 볼 줄 아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갈 대형주를 아는 거죠. 강한 대형주. 강한 대형주를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검색이나 아니면 차트나 경험에 의해서 수급이나 이것에 의해서 내가 직접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것 같아요? 기관이나 주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 됩니다. 세력의 움직임이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하고 저희하고 다른 점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왜냐면 훨씬 더 저희가 접근 용이성이 있죠.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뭘 할 것인가를 더 많이 아는 것 뿐이에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사실 그분은 주식 물론 잘 하시는 분이지만 뭘 되게 잘하냐면요. 사실 주식 보면은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뭔가 하나 주특기가 있어요. 그분은 뭘 참 잘하는 분이냐면 대주매도 있죠. 대주매도 제일 예전에 많았던 게 기아차, STX, 페로션, 대주매도 수리에 보면 항상 있죠. 대주매도가 집중적으로 대주매도가 있었던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만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대주매도의 이거 신용이나 같은 거거든요. 얘네들 만기가 되는 업종과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요번에 이걸 청산을 해야 된다.
현대비포스는 왜 상한가 가요? 이것 때문에, 이거 청산하면서 상한가 간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은 맨날 추적해요. 그래서 이거 하는 담당자한테 맨날 부터, 야, 뭐가 만기냐? 야, 뭐 이거 청산하려고 하냐? 이 정보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래놓고 딱 그거 노리고 있다 그냥 탁 들어가서 그냥 한 2, 3일 만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거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우리 회사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 전문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근데 대주의 만기는 나와 있거든요. 대주의 만기들은 어느 시점에 대주를 집중적으로 해서 보통 증권사에 빌려주는 게 3개월입니다. 단위가. 그리고 6개월 이거 단위로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달이 되면은 집중적으로 어떤 주식에 공매도가 대주 매도가 있는데 3개월 또는 6개월쯤 되면은 청산하든지 아니면 연장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걔들이 올라가는 장이면 시장이 올라가는 장이든지 아니면 그 업종에서 올라가는 장이 돼버리면 얘네들은 청산해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자, 돌파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좀 우스우실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기법을 모르는 건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보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뭐냐면은, 그 사이사이에 있는 시장에 대한 대응이 있죠. 시장에 있는 대응.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런 거래를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변에 증권업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두루두루 친한 게 좋아요. 두루두루. 증권업 안에 있는 사람들 있죠.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 입을 통해서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의 변화를 좀 많이 좀 알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패턴하고 돌파를 했고요. 테마는 잘 아시죠? 테마는 그냥 뭐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테마가요. 옛날에는 우리가 한 차원 수익을 내고 할 때는 테마 종목을 많이 했고 테마 매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지금 실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잠깐요. 옛날에는 뭐 IT면 IT, 뭐 자동차면 자동차, 이렇게 업종별로 한꺼번에 다 가고 뭐 이런 모습이 보였죠.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특히 요즘 시장에는 그 중에 한 놈만 수상하고요. 주고 하라고 한 놈만 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지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펀드 매니저들이 좀 열받아하는 펀드 매니저 되게 많대요. 수익이 안 나서. 수익을 못 따라, 시장 수익률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IT 자동차만 갖고 있는데, IT 자동차만 얘기하는데 지수는 떴는데 IT 자동차만 갖고 있어요. 시장 수익률은 못 쫓아가는 거죠. 이제 되게 열받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선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기가스, 막 이런 것들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조선업종이 가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물론 대규모 자금이 있는 데서 쉽게 건들지 못하겠지만, 얘들은 내내 정책 테마를 가지고 아마 할 거예요. 정책 테마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 신재생 에너지가 화두니까. 재생 에너지요. 그리고 올해 화두는 삼성생명이 상장입니다. 삼성생명이 상장이에요. 이런 테마가 발생이 됐을 때, 지금 이거는 뭐 실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테마가 발생이 됐을 때 테마 매매의 핵심은 뭐냐면 선도만 한다. 선도만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 쟤 가니까 얘 사야지. 이거 이제 옛날에 거래하던 방식입니다. 옛날에 정말 그렇게 움직였죠. 쟤 가니까 얘도 사야지. 이렇게.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KDC 정보통신하고 잘만테크하고 얘는 같이 움직이죠, 지금. 지금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죠. 이게 A가 선두이고요. B가 그러니까 KDC 정보통신이 선두였죠.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잘만테크는 상한가가 얘는 비일비일 하더라고요. 바뀌어갖고. 얘가 바뀌어서. 원래 그 선두는 바뀝니다. 주도주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바뀌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선두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한가를 가면 얘가 플러스 5%에 있다가 이렇게 상한가 가면 마이너스에 있다가 후발 종목은 이건 선두 종목이고 후발 종목 마이너스에 있다. 마이너스 한 2% 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얘가 오르는데도 못 올라요. 일단 상한가 가면 그냥 다이렉트로 따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다. 그래서 후발주를 이런 경우에만 산다. 이렇게 옛날에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면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러고 있다가 얘가 상한가 가면 얘가 쫙 따라가요. 그러다가 얘는 도로 원위치하고 있어요. 얘는 그냥 상한가인데. 이렇게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변질하기보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선두만 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선두만 한다.